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쫓아올 수 있도록, 글만 쓰면 될 수 있도록 제가 제너레이트 프레스라는 기본 테마를 수정을 해서 튜닝을 해서 유료 버전처럼 개선한 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만들었었고요. 제가 필요로 의해서 계속 만들었고 버전업이 계속 업데이트 됐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4.0 버전으로 제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웬만한 거는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도 충분하게 유료 테마 이상의 기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능만 넣었다. 제 정말 블로거로서, 블로그 크리에이터로서의 필요한 기능들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드프레스 테마 중에서 제너레이트 프레스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기본 테마입니다. 무료 테마를 이용해서 제가 수정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다른 테마에 적용을 한다든가 뭐가 안 되는 거는 제가 책임질 수 없고, 이 버전은 말 그대로 제너레이트 프레스 기본 테마를 갖고 수정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레이아웃 및 디자인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마를, 색상을 11가지를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ML 엔티티 변환 방지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AI에서 글을 발행을 해서 그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메모장에도 넣었다가 붙여넣었다가 다시 그거를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야 뭐 이제 덕지덕지 뭐가 안 붙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해주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AI에서 만든 글을 붙여넣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Q 단축 코드를 이용을 해갖고, 그 다음에 FAQ도 글 하단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스키마도 HTML 코드로도 넣는 기능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본문 하단에 결론 부분하고 요약 부분, 뭐 섹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축 URL 기능을 아예 여기에 탑재를 해버렸어요. 이전에는 제가 플러그인을 별도로 개발을 했었는데, 그건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여기 테마에 그냥 입혀버렸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이미지 최적화 기능도 넣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를, 워드프레스를 하면서 애드센스를 로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애드센스 코드를 넣으려고들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넣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뭐 플러그인을 추가적으로 깐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다른 뭐 랭크매스라든가 이런 플러그인에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예 구글 애드센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습니다. 우리가 티스토리에서 보면은 애드센스를 뭐 배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및 디자인을 바꿨다. 첫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디자인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레이아웃을 왼쪽에 이미지, 오른쪽에 텍스트, 그 다음에 사이드 바이 커스텀 위젯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위젯은 검색, 최신 인기글, 그 다음에 관련 글, 세 가지를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이건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본 테마입니다. 기본 테마를 수정한 게 맞아요. 다른 거 뭐 안 올렸어요. 유료도 아닙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 기본 테마를 수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디자인을 싹 바꿨죠. 그리고 여기에 좌측에 이미지가 나오고 우측에 텍스트가 나오고, 이 형태로 바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젯을 최신글, 인기글을 탭 형태로 두 개를 묶어서 하나를 만들었고요. 여기도 이미지가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글 위젯도 여기 추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추가를 해야 돼요. 그냥 추가만 하면 됩니다. 여기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 부분도 이 테마에 맞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좀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뉴도 이렇게 디자인을 입혀놨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싱글 포스트, 우리가 하나하나 글을 우리가 싱글 포스트라고 하는데 싱글 포스트의 디자인을 바꿨어요. 보면은 브레드크럼이라고 경로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SEO에 좋다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정일을 업데이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쓴 날짜뿐만 아니고 그 글을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날짜로 날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 내 링크 효과도 좋고 본문 내 버튼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적인 틀 H2 태그, H3 태그, H4 태그 그 디자인을 입혀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이제 경로입니다. 여기 홈, 그 다음에 카테고리, 팀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나오게끔 하는 이게 브레드크럼이라는 SEO에 좋다고 하는 이 기능을 넣어놨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나요? last updated on 이렇게 날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날짜로 바뀝니다.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은 이렇게 이런 효과를 줬고요. H2 태그는 디자인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H3 태그는 이렇게 디자인 입혔고요. 그 H2, H3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버튼은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을 심하게 주진 않고 이렇게 살짝 반짝반짝 빛나게끔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태그 디자인을 개선을 했다. 그 다음 이전 글, 다음 글 디자인을 개선을 했다. 관련 글 표시 기능을 넣었다. 플로팅 버튼, 우리가 말하는 스크롤 투 탑하고 공유 버튼을 넣었고요. 버튼 전체적인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태그 디자인. 본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그를 넣으면은 이렇게 태그를 이렇게 이쁘게 넣어놨습니다. 태그가 이렇게 표시되게끔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전 글, 다음 글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 글, 다른 글,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을 볼 수 있게끔 하단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크롤 투 탑, 위로 가게 하고 여기 공유 버튼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글을 공유할 때 이걸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음 기능을 볼까요? 테마 색상을 선택을 기능입니다. 이게 테마 선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1가지가 테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사용자 정의로 가서 테마 색상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버튼 등 모든 테마 색으로 버튼 등 테마 관련된 제가 수정한 것들이 동시에 다 바뀌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양, 사용자 지정 여기로 가셔도 되고요. 본문에서는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왔을 때 여기 좌측의 메뉴에 보면은 수많은 것 중에서 테마 색상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죠. 11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본이 블루고 그 다음에 그레이 바뀌죠. 민트, 딥틀, 그린, 와인, 퍼플, 아쿠아, 오렌지, 샌드, 핑크. 자, 눈에 좀 띄게 이제 와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인으로 하고 공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됐죠? 그럼 닫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관련된 색깔들이 다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바뀌었고 H2도 바뀌었고 H3도 바뀌었고 버튼도 바뀌었고 여기 공유 버튼도 바뀌었고 여기도 바뀌었고 여기도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도 색깔이 같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생성 문서를 복사 시 문제점을 보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가 티니마이스라는 티니마이스 에디터인데 유니코드 문자가 HTML 엔티티로 변환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건 예시를 못 보여줘서 그냥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SEO 다음으로 요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게 SEO 플러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GEO하고 AEO라는 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AI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제가 계속 코드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마도 수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GU하고 AO에 최적화될 수 있게끔 FAQ를 이제 추가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FAQ는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FAQ도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자, 보이시죠? 뭐 이렇게 추가하는 거야 뭐 어떻게 다들 뭐 티스토리스든 뭐 많이들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구조화된 데이터로 코드에 이걸 스키마라고 하는데 스키마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검색 결과에 최적화된 FAQ 스키마 마크업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입력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제가 안 들어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네. 잠시만요. 자,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이고요. 썼던 글이고 이거를 한번 밑에 없어요. 봐봐요. 밑에 없죠. 밑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동시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뭐까지 보여드릴 거냐면은 FAQ 단축 코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냐면은 결론 및 요약 섹션을 이제 넣어놨어요. 이것도 똑같이 GEO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글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다음 단계 같은 것을 필요하면 넣고 그다음 참고 문헌도 넣고 관련 자료도 넣고 뭐 이렇게 막 넣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화면에서 결론 및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것도 직접 보면서 어차피 제가 글 수정을 하면서 FAQ도 넣고 이것도 넣는 것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전 글, 뭐 다음 글 나오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다른 글 여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스크린샷 한번 떠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글 편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FAQ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하고 자기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 Alt Ctrl A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럼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Ctrl C 붙여넣기, 복사하기를 한 다음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기 MyGPT라는 것에 GPTS를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이렇게 넣고 붙여넣기 했어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했어요. 그 다음에 던집니다. 그럼 얘가 양식에 맞게끔 이 글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서 필요한 5개의 이렇게 FAQ로 만들어줘요. 양식이 뭐냐면은 여기에 넣을 때 필요한 게 이 형식이거든요. FAQ를 시작해서 FAQ로 끝나고 첫 번째 질문은 1Q 슬러시로 끝나고 그럼 이게 질문, 답변 1A, 1A 이렇게 되면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 두 번째는 2가 붙고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이거를 매번 만들기가 귀찮으니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마이 GPTS를 만든 거죠. 그래서 글 내용만 던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복사를 해서 어디 갔지? 여긴가요? 여기 있다. 여기죠. 여기서 내려가서 하단에다가 한번 엔터 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요거는 이렇게 저장하면 아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하단에 결말 부분은 요점 정리하는 거랑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주요 내용 요약이 있죠. 여기다가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한 단락으로 요점 정리해줘. 이렇게. 여기다 넣습니다. 다음 실행 단계는 사실 꼭 필요하신 분들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실행 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카테고리의 글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뭐 신문을 참조하시라든가 무슨 잡지를 읽어보세요. 참조하라든가 이렇게 하고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참고 문헌 만약에 책 이름이에요. 참고 문헌이란 이렇게 하고 링크가 없으면은 그냥 냅두면 되고 링크가 필요하면은 관련 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련 자료 링크 만약 이름을 써요. 만약 관련 자료를 그 다음에 링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구글에서 누구 어떤 사람의 글을 제가 만약에 인용을 했다. 제가 없으니까 샘플로 구글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 추가를 하게 되면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제가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글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FAQ가 자동으로 생겼고 제가 말하는 마크업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스키마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키마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서 이거를 변환이 돼야 되는데 변환이 안 되네요. 일단은 스키마는 생겼습니다. 이렇게 스키마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자, 방송 찍으면서 수정하긴 처음이네요. 제가 이걸 테스트를 본문만 했지 여기를 안 했었나 봐요. 좋은 발견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했습니다. 지금 수정하고 제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제가 다시 지울게요. 여기 있죠. 지우고 여기까지 지워다 치자. 그리고 아까 만든 거 있었죠. 여기 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 글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스키마가 생긴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걸 하려고 하다가 어디 갔냐? 자, 짜짜짜짜 스키마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관련 그리고 인기 탭이고 자신 탭이고 여기 있다. 너무 많이 내려갔군요.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키마라고 해갖고 생겼습니다. FAQ 스키마 타입이 FAQ로 나왔고, 그래서 좀 전에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코드로 입력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서치 엔진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 굉장히 잘 나오게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왔고, 지금 한글로 다 그대로 나오죠. 좀 전처럼 이렇게 뭐가 덕지덕지 생기는 것들을 디코딩을 해줘갖고 정상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기능을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까지 이제 한꺼번에 보여주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포스트 결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죠. 하단에, 자, 하단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아까와는 다르게 뭐가 생겼냐? 뭐가 생겼죠? 자, 주요 내용, 이게 잘 안,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본문 밑에 FAQ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요 내용 요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다음 단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고문은 또 링크가 없는 건 이렇게 생기고, 링크가 있는 것은 링크가 새 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게 뭐냐면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태그 전까지가 본문이거든요. 컨텐츠 부분이거든요. 본문 안에 내부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거는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글 편집을 할 때, 글을 쓸 때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여기가 링크가 걸리면서 그 카테고리 이름 글 더보기라고 자동으로 링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부 링크 한 개가 추가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널 링크가 보면은 글 쓸 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랭스매스에서도 보면은 내부 링크가 있다, 외부 링크가 없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그걸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업데이트를 여기에 또 이제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위에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좌측 우측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업데이트도 여기에 표시되게끔 이렇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축 URL 기능인데, 이거는 이전에는 제가 이제 별도의 플러그인을 만들어 갖고 이제 붙였는데, 설치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여기다가 기본 탑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유 주소, 우리가 말하는 고유 주소 형태를 SEO에서 맞게 설정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 부분 설정에 들어가시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고유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쓴 글이 이게 여기 같은 도메인 밑에 이렇게 나오죠. 쓴 글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날짜 나올 거 할 거냐라고 하는데,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밑에서 두 번째인 글 이름으로 하는 게 SEO 좋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많이들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외국 분들도 이렇게 많이들 하고, 한국에서도 거의 다 이렇게 하라고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런데 영어로 된 글들 같은 경우는, 외국 분들 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 분들, 우리 한국의 글은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누군가 링크를 주려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특수문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은 링크, 숏 링크가 필요한 거죠. 숏 링크가 필요한데 그렇게 제가 설정을 해서 플러그인을 깔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뭐가 문제냐면은 구글 서치 콘솔에서 오류 리포트가 뜨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리포트가 뜨니까 찝찝하더라고요. 어떤 리포트가 떴냐면은 리다이렉션이 포함된 링크입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이 제가 달아놨던 숏 링크를 보면서 리다이렉션 시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리포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는 한데 저렇게 자꾸 리포트가 뜨니까 안 좋겠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 기능을 달고 내가 만약에 링크를 꼭 필요할 때 내가 다른 분한테 내가 링크를 줘야 돼. 그럴 때만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때 생깁니다. 그때 모든 거에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전에 거는 이제까지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외국 분들의 개발해 놓은 것도 전부 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필요할 때 생성하기 눌러서 생성되고 카피를 하게 되면은 카피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거기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리다이렉션 됐다라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모든 글들이 자동으로 이걸 쓰고 싶은데 달아놨을 때 모든 글들이 다 그렇게 뜨는 게 아니고 내가 링크를 쉐어하기 위해서 만든 단축 링크 글만 그런 보고가 뜨니까 확률적으로는 좀 적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개별해서 기본 탁지를 넣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일로 가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리다이렉션,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구글에서는, 서치 콘솔에서는. 이렇게 됐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한번 가겠습니다. 이미지 최적화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SEO 이런 데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코어 웹 바이탈 CWV라고 하는 바이탈 점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지 최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게 막 나와요. 거기 보면은 뭐 LCP, 그다음에 레이지 로딩 이런 용어도 있고 CLS 뭐 이런 용어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이거 맞추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AI하고 이야기를 해서 얘가 이렇게 했더니 점수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기능을 탑재를 여기다 기본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플러그인을 하나 또 개발을 하긴 했거든. 이미지 관련해서만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탑재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좀 이미지 최적화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글 애드센스 추가 기능입니다. 자,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직접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이제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을 하는 거잖아요. 워드프레스를 하다 보면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애드센스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코드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막 검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뭐죠? 코드 스피넷 뭐 이런 것을 갖고 그 플러그인을 깔고 거기다 넣고 뭐 애드센스 애드 뭔가 뭐 그것도 넣어갖고 그걸로 이제 애드센스 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코드를 넣을 수 있는 뭐 플러그인도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테마에 아예 넣어놨습니다. 플러그인도 아니고 그냥 아까 말한 그 기본 탑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플러그인의 이제 테마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여기 애드센스 설정이라는 것을 들어가시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메뉴를 보면은 이렇게 기본 설정이고 광고 위치라는 게 있고 도움말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활성화라고 여기 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애드센스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 활성화고 내가 안 하겠다 싶으면 체크 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드센스 모드를 자동 광고를 돌릴 거냐 수동 광고를 돌릴 거냐. 저는 수동으로 일단은 제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동은 진짜 말고도 자동 광고 여기다 넣고 광고 넣고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 광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동 광고를 여기다 체크를 하고 여기 애드센스 코드를 넣고 애드센스 코드를 넣고 설정을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광고 위치에 들어가고 이거 설정을 먼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만약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 메뉴가 옵니다. 광고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친숙하죠. 티스토리에서도 보면은 광고를 선택할 때 이렇게 클릭해서 광고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왼쪽에 있는 식으로 제목 아래 첫 번째 문단 뒤, 컨텐츠 중간, 컨텐츠 바로 뒤, 댓글 섹션 위, 우측 사이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체크를 하면은 체크를 이렇게 해도 되고, 왼쪽 오른쪽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클릭을 해서 없애도 되고. 일단은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다 넣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컨텐츠 제목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 아래. 컨텐츠 시작 전 제목 아래.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제목 아래. 그 다음에 컨텐츠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뒤. 첫 번째 단락 바로 뒤. 요 글보다 잠깐만요. 헤어밴드. 요 글을 보죠. 글이 좀 여기가 좀 더 많아요. 자, 제목 밑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아래.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얘가 알아서 중간 정도로 알아서 잡더라고요. 중간 정도에 글 중간 정도에 자동으로 하나 여기. 그리고 글 다 쓰고 나고 마지막에 하나. 그리고 댓글 남기는 바로 위에 하나. 그리고 위치가 또 이렇게 넘어가면 오른쪽에 여기 사이드바에 하나. 사이드바는 별도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사이드바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위젯 설정하면서 광고 위젯을 사이드바에 추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바만 지금 여기 거는 본문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해놨거든요. 사이드바는 이걸 위치를 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위젯을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에 들어가서 위젯을 눌러서 지금 뭐 참고로 최신글 인기글하고 관련 글도 여기서 위젯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고 만약에 최신글이다. 그러면 최신글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죠. 탭 형태의 최신글 인기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글은 관련 글 하면은 관련 띄고 글이네. 관련만 쳐도 이렇게 나오죠. 관련 글. 여기 이거 선택하면 관련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는 애드센스는 광고라고 치시면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구글이라고 칠까요? 구글 해도 나오네요. 구글 해도 구글 애드센스 광고라고 되어 있는 걸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광고가 설정이 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삭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제목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제목이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만약에 add라고 써볼게요. add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럼 기존에 여기는 이제 광고만 이렇게 떴잖아요. 광고만. 그런데 제가 지금 add를 넣었죠. 그럼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타이틀처럼. 여기도 타이틀들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섹션은 광고 섹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위젯으로 여기 사이드바는 하게 되면은 장점이 바로 위치 변경이 가능한 거죠. 제가 이 광고를 위로 올리고 싶을 때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 화살표 조그만 거 있죠. 여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눌러주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한 칸 더. 그 다음에 검색보다 한 칸 더. 제일 위로 올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었죠.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면은 제일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이드바 쪽은 위젯으로 컨트롤 해야만 위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얘는 사이드바는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위치를 기본적으로는 제가 권장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에디슨 설정에서 기본 하단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위젯으로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조금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자동 광고를 넣었어요. 제가. 그런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그럼 자동 광고 했을 때 위치를 선택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뉴가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못 누르게. 근데 내가 이제 누르고 싶어. 그럼 수동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걸 누르면은 저장하라고 먼저 뜹니다. 그래서 수동 광고를 할 거라고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누르면은 여기 설정하는 화면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장을 할 때 여기 광고 코드를 자동 광고 코드냐 아니면 수동 광고 코드냐라고 넣은 다음에 정확하게 저장을 하고 수동 광고 같은 경우는 수동 광고 코드 넣고 여기 선택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광고 위치로 가서 광고 위치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중간하고 사이드바하고 사이드바 이렇게 저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글 중간하고 사이드바 요 세 군데만 일단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거를 다 켜놨는데 너무 많아 진짜로. 이게 볼까요? 좀 광고만 볼 거라 좀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밑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본문 중간에 하나 밑에는 이제 없을 거예요.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우측에 사이드바에 자 여기 지금 여기 광고 적정 광고가 안 떴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광고가 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자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뭐 이제 글만 쓰면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최적화도 많이 최적화를 위한 어떤 튜닝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기본적으로 쓰기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더 이상의 업데이트는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좀 글 좀 쓰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 더 홍보를 해드리면은 홍보가 아니고 제가 만든 이미지 관리 플러그인이에요. 이거 튜닝하면서 이미지 관련된 걸 하다가 하나 서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른 분의 플러그인이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조금 제 거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능을 좀 더 추가를 하면서 그냥 아예 버전업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이미지 포맷 컨버터 플러스라고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픽사베이라고 하는 해외에 이제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API를 제공하는데 그 API를 받아서 넣으면은 글 쓸 때 굉장히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플러그인에서 활성화하면 이미지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아웃이 나오고 여기서 가로 사이즈라든가 기본적인 사이즈를 이거 안 건드려도 됩니다. 이대로 두고 그 다음에 PNG 같은 경우는 웹P로 변환을 하고 압축률 한 80%까지 나오게끔 했고 그 다음에 JPG도 웹P로 변환을 하겠고 85% 정도까지 수치는 낮추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뭐 이게 크게 아주 큰 거 아닌 이상은 이 정도만 해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하단에 빼놨고 웹P를 JPG로 바꿀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픽사베이 부분에 가시면은 API 키를 여기다가 넣고 기본적인 건 냅두고 그대로 설정을 저장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도 있죠. 이것도 기본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냥 놔둡니다. 최적화를 다 해놓은 걸로 다 체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도움말은 여기 있고
여기에 요 이미지 크기 처리 예를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어쨌든 간에 픽사베이 이것만 놓고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놓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글을 쓰면은 이미지를 올리면은 이미지가 PNG 같은 경우는 웹피로 바뀌고 JPG도 웹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올린 이미지는. 그리고 만약에 새롭게 이미지가 없어. 그럼 우리가 말하는 AI 생성 말고 내가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를 보통 언플래시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거기서 뭐 다운을 받든 아니면은 스크린샷 떠갖고 제가 보통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제가 테스트로 글을 이렇게 쓰다가 이미지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픽사베이 이미지라는 걸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창이 뜨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뭘 할까요? 핸드폰? 모바일 핸드폰이라고 치면 나올래나 한글로? 해외 사이트라서 핸드폰 나오네요. 보이죠? 자, 그럼 이게 필요해. 그럼 더블 클릭. 6,000에 4,000이네. 엄청 큰 사이즈죠. 그럼 얘가 이거 갖고 옵니다. 6,000에 4,000 사이즈를 갖고 오죠. 그러는 다음에 우리가 말한 설정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설정 같은 것도 우리가 뭐 바꾸죠. 이름을 알트 태그는 꼭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은 이번 기능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제목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거는 제목을 따라가게끔 해놓긴 해놨어요. 설정은. 근데 개별적으로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아요. 뭐 핸드폰 이미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왔죠? 그럼 아까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면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검색, 뭐죠? 개발자 툴로 들어간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이시나요? 이걸 한번 요소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좀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소스 코드거든요. 그러면은 제 서버에 저장을 시켜놨어요. 아까는 링크를 갖고 온 거였거든 원래 거기 거를.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큰 거였잖아요. 그거를 웹피로 저장을 하고 아까 제가 넣었던 핸드폰 이미지라고 넣고 사이즈도 우리가 이제 그 버전에 따라서 모바일 버전이냐 이제 태블릿이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웹피로 사이즈로 다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저장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특수하게 뭐 이것저것 막 효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6,000짜리 가로 6,000짜리를 지금 아마 맥스가 1,280으로 아마 줄여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이미지도 바로바로 쉽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 플러그인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따로 방송은 안 찍을 거고요. 여기에 제가 방송을 안 찍을 거고 잠깐만요. 제가 플러그인을 공개하는 링크를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여기로 오실 거예요. 여기로 오셔갖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아까 이미지 관련된 플러그인이 여기에 추가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야 될 것은 여기 기본 테마 튜닝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 상세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고 여기 오늘 찍을 영상을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리고 4.0 버전 확인하고 최신 버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마 이 정도면은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를 돈 주고 사기는 뭐하기 때문에 유료 테마처럼 쓸 수 있게끔 그냥 블로그용입니다. 블로그용으로
블로그를 정말 글만 쓰면 될 수 있게끔 제가 완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거 받으셔갖고 그냥 글만 쓰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뭐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관련된 플러그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용 설명서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여기서 같이 더 넣으셔 갖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플러그인은 좋은 기능이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몸집이 이제 무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이트가. 그래야 빨리 뜨고, 그리고 이제 SEO에서도 말하는 이제 로딩 시간 때문이라도 점수가 잘 올라와서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플러그인은 이겁니다. 오토링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관련된 플러그인 제가 만든 거, 그 다음에 목차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랭스매스, 이건 유료 버전 아니고 기본 버전. 그 다음에 요거는 WP 로켓 캐시 관련된 거죠. 요거는 유료 버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케미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요거 말고 대체로 쓰고 있는 라이트 캐시인가,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성 글 알림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쓰려고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스팸 방지를 위해서 이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요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설정 API 키 받아갖고 넣으시면은 무료로 가입하셔갖고 API 키를 넣으시면은 쓰기 편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저만 있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 무거운 거 덕지덕지 굳이 더 붙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최대한 가볍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유익한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갖고 이용하시고,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온라인 자판기를 꿈꾸고 열심히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호텔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